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의 속마음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좀 보고 가면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자와 여자와 분류해가지고 나왔는데, 어장관리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어장관리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이 대상은 거의 여자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여성이 꼽은 어장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여자들 본인들의 어떤 경험도 있을 거고, 주변에 어장관리 많이 하는 친구들의 목격담, 경험담,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저는 설문에 답변했을 것 같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조금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뭐를 꼽았냐고 하면, 주위에 이성 친구가 많다가 36.3%로 1등입니다. 그리고 실없는 칭찬을 습관적으로 한다, 20.6으로 2등. 사귀자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17.2. 저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스킨십을 익숙하게 리드한다, 13.2.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자고 한다, 5.4.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많다, 4.4. 연락을 드문드문한다, 2.9.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꼽은 어장관리하는 사람의 특징.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당한 거라든가 뭐 목격담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1등은 주위에 이성 친구가 많다가 40.0으로 1등입니다. 일단 여자들도 이거를 1등으로 꼽았거든요. 하여튼 어장관리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이성 친구가 많다. 이거는 거의 뭐 뺏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자고 한다, 21.6. 실없는 칭찬을 습관적으로 한다, 15.8. 연락을 뜨문뜨문한다, 13.2.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참조를 하시면 어장관리하는 나쁜 여자들,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은 주로 어떤 마인드냐고 하면 로맨틱 러브를 추구하기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후보군 중에 성공하는 남자가 나오면 좋은 직업을 구하든 뭐 집안에 돈이 많든 뭐 전문직이 되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기존의 남자친구를 버리고 한승 이별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퐁퐁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어장관리하는 유형의 여자들이 보이면 설령 외모적으로 좀 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형들은 제끼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국제결혼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국제결혼 정보회사에서 그런 걸 많이 한대요. 이제 중개업체들, 이제 여자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가지고 남자랑 너무 어떤 뭐랄까요, 교류가 많으면 그런 여자는 가급적 거르는 게 좋다라고 남편들한테 이야기한대요. 그 손님들이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위에 이성 친구가 많은 여자들은 어장관리를 하는 여자이라고 반드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어장관리하는 애들은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야라는 말은 사랑이라고 뻥을 쳐서 사기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여서 결혼한 여자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남편한테 싸우다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 아이를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낳은 개념이 아니고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할 도리는 했다. 나 너 애 낳아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너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보는 거죠, 베이스가. 하여튼 그래서 이런 말이 저는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이쯤 되면 한승 이별 당하는 건 조상님이 도왔다고 생각해야 될 듯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승 이별 당해서 자책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상신이 도운 거예요. 그런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진 여자랑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결혼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승 이별 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땡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유무전들 패턴이 자기 생계를 책임져줄 직장 탄탄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 나중에 몸 좋고 얼굴 잘생긴 남자랑 바람 피우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아마 서로 그런 방법을 공유하는 카페나 사이트들 수십 수백 개는 될 겁니다. 다른 유부녀들도 다 그렇게 살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거는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방법까지 공유되게 있는 게 현실인데 죄책감을 느낄 리가 만무하죠. 바람피다가 걸리면 남편 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냥 혼자 살거나 국제결혼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남자들이 직업, 경제력을 숨긴 상태에서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몸을 만들던가 외모를 가꾸던가 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외모 하나만 보고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로맨티스트가 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의 외모 하나만 보고 반려자를 찾는 동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저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제 퐁퐁이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이제 나는 그냥 직업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만 가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 쓴 분 말씀처럼 남자는 이게 되죠. 근데 여자들은 외모 플러스 경제력을 동시에 원하더라고요. 불편하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말씀처럼 남자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몸을 만들든가 외모를 가꾸든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젠 국내에 좋은 사람이 없으니 결혼할 거면 국제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현명하신 아버님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색안경 끼시는 분들 비율이 저는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아예 국내는 빼버려라. 그리고 국제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깨어나신 분이에요. 현명하신 아버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국내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게 어른들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현실은 결혼이야. 이거는 상대 조건 보기와 같습니다. 여자가 보는 남자의 조건이 경제력이라면 남자가 보는 여자의 조건은 젊고 이쁘고 내조 잘하는 겁니다. 즉 남자도 여자처럼 조건을 보면 현재 80년대생은 싹 다 아웃 탈락이죠. 뭐 거의 대부분이겠죠. 90년대생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도 보이고요. 내로남불하지 말고 남자가 젊고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 만나려고 한다고 욕하지 말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국제결혼 반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 국제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결사 반대 입장이죠. 그리고 서양 여자들 그리고 일본 여자들한테는 또 비판을 못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밀리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서양 여자들한테는 외모가 아예 게임도 안 되는 거고 일본 여자들한테는 여자력 여기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되니까 주로 이제 동남아만 조롱을 해요. 특히 외모로 많이 비판을 하는데 생활력과 여자력 이런 거는 또 비판을 안 해요. 이제 여자들이 볼 때도 동남아한테 이런 거는 밀리는 거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나마 나은 게 외모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의 외모가 동남아보다 낫다?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에도 뭐 거기도 당연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하지만 주로 이제 국제결혼하는 분들 보면 동남아 국가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상위권 여자들하고 주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뭐 성형하고 화장하고 하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제 쫄리는 거예요.
서양이라든가 일본 여자한테는 아예 말도 못 꺼내고, 그나마 이제 동남아한테는 외모 위주로 깐내리지만, 외모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한국 여자들이 뛰어나다고 생각 안 돼요. 일단 나이도 어리고, 일단 나이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 여자들 안타깝다. 이제는 뭐 동남아 여자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